이르면 내일 모레쯤이면 아마 13일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공급 대책이 사실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뭐 어떤 잠재울 수 있는 정책이 발표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공공공급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그 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새롭고 실효성 있을 만한 대책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상반기에 129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서울 수도권에 영끌에서 발표한 숫자가 6만 가구였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 서울에서 공공용지를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던 게 28,30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 3분의 2가 넘는 19,300가구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8사 부동산 대책의 재탕입니다. 그래서 만 6년이 넘게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태릉시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과천의 경마장 어디로 갑니까? 제가 방송에서 몇 번이나 경마장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경마장 가는 길 우리 시청자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문성근 씨한테 물어봐야 될 겁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 주도로 공급을 해야 되고 서울에서 현재 저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는 곳에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공공 위주의 공급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좀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렇게 부동산 관련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황희 의원의 청년 폐버스 주택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부동산 TF를 만들어서 공급 대책부터 세제 개편안까지 모두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니 왜 진작에 예상을 못했을까? 이게 뭐 아무도 예상을 못한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너무 답답합니다. 이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 저는 왜 미리 당정 협의 같은 걸 안 했는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으면 이런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답답한 부분이고요. 지금 정책 컨트롤 타워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부부 공동명예를 과세를 강화하는 대책이 지금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부 내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이 이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심을 더 반영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심 어떤지 최근 여론조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프 보실까요? 지금 반원으로 돼 있는데 빨간색,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41.6, 잘 못하는 편이다가 9.9, 합쳐서 51.5%, 과반 이상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긍정평가는 매우 잘함이 29.3, 잘하는 편이 15, 합쳐서 44.3%가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게요. 연령대 가운데 2030 젊은 세대들의 국정 수행 평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젊은 세대 18에서 29세, 30대 2030 세대를 보면 잘 못한다는 평가가 지금 세대별로 볼 때 가장 높습니다. 젊은 세대 2030 세대는 67.5%, 63.2%가 잘 못하고 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해 드릴 건요. 두 조사기관이 다릅니다. 앞에 거는 리얼미터. 네. 지금이 리얼미터 조사고요. 앞선 조사는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였습니다. 별도의 여론조사를 저희가 보여드렸다고 명확히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는 지금 부동산 정책 그리고 세제 개편 뭐 이런 게 반영이 된 걸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될 것 같은데 기간으로 봐서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젊은 세대 이거 부정적인 여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뭐 그때 이제 올림픽 공원 뭐 이 사태도 있고 선관위 사태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2030들이 민주당한테 지지를
많이 이제 철회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2030 직장인들 또 뭐 좀 취준생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가 뭔가 지금 신뢰할 만한 정책적인 뭔가 답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네. 또 거기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 때문에 사실은 뭐 내부 뭐 이렇게 싸움처럼 보이는 그러한 가열된 또 측면이 있어서 집권 여당 전체에 대한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전당대회 끝나고 통합된 당대표 또 최고위 리더십으로 다시 이 지지율 반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전당대회 8월 17일 끝날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일 언저리면 벌써 공급 대책 나올 텐데 그때 또 얼마나 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 나오겠어요. 저희가 지금 뭐 13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니까요. 공급 대책이 나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당이 또 적극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TF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라는 것들이 있으면서 일시적인 지도부의 공백 사태가 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당은 또 열심히 좀 국정을 정확하게 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기능들도 일부 멈춤이 아하. 있는 부분도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새로운 지도부가 당정 협의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당이 지금은 뭐 그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좀 국민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좀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